전 피팅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후 피팅은 어떻게 하면 고객 니즈를 수용하고, 재교정은 왜 필요하며 어떤 누진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번째 목차로 다초점 렌즈 전 피팅입니다. 전면부 피팅은 무조건 땡땡 해야 합니다. 단 선글라스는 제외입니다. 다초점 렌즈를 주문 시 대부분 비구면 렌즈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에 끼워 놓고 제일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면부 피팅인데요. 이 부분이 U자형이거나 V자형으로 휘어 있다면 정말 어지러운 환경을 초래합니다. 단초점 렌즈 안경을 작업할 때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다초점 렌즈의 전면부는 항상 평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제외하고 전면부가 평평하게 피팅이 용이한 금속 안경테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경사각 피팅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사각도 주변의 위화감을 증가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알맞은 경사각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경사각을 조정할 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은 태의 엔드피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메탈로 설계되어 있을 때 조정이 용이하지만 플라스틱이나 두껍게 디자인 안경테들은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템플의 뒷부분 피팅으로 조금이나마 경사각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점 측정인데요. 아이포인트의 설계점을 측정할 때 많은 분들이 피검자에게 안경을 씌우고 펜으로 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손의 떨림이나 찍힌 인점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PD를 재고 가상의 선을 그어서 표시한 후 씌웁니다. 예를 들면 렌즈의 중간보다 살짝 높은 곳에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을 교차해서 그은 다음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펜라이트로 비추는 동공 반사점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즉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계를 해놓고 확인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초점 렌즈 후 피팅입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세 피팅을 도와드리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설계점과 동공 간의 위치 확인, 코받침 조정, 경사각 조정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설계점과 동공 간의 위치 확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확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다초점 렌즈의 아이포인트에 동공이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렌즈 설계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고 확인을 한 후 없애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스티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근용부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시선을 어느 정도로 밑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다음은 코받침 조정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코받침과 경사각이란 조정은 아이포인트와 동공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거나 설계 포인트는 완벽한데 근거리를 볼 때 불편하거나 어지러움을 토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받침을 세우거나 코 기둥을 낮추면 안경의 위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다초점 렌즈의 근용부가 불편하거나 OH가 낮게 피팅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코받침을 벌리거나 코기둥을 높이면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의 위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다초점 렌즈가 전체적으로 어지럽거나 OH가 높게 피팅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찾아가실 때는 아직 설계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쉽게 피팅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 불편해져서 방문을 다시 오신다면 숨긴 마크로 설계를 구현하여 똑같이 피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사각 조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후피팅에서 가장 이색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받침 조정으로 높게, 낮게 피팅을 도와드렸는데도 어지럽거나 근용부 보기가 불편하다면 경사각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피팅에서 경사각은 어지러움을 유도하는 요소입니다. 6도에서 9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전 피팅을 도와드리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지러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지러운 케이스보다 근용부 보기가 불편한 케이스에 좀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조건들이 잘 맞았는데도 근용부 보기가 힘들다면 아마 누진대 길이가 길어서일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렌즈의 재교정을 도와드리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경사각을 크게 피팅해 보는 겁니다. 안경의 경사각을 보시면 높이면 높일수록 근용부 부분이 얼굴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원용부 부분이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용부를 보게 될 때 안구의 회선량이 어떻게 변할까요? 전보다 회선량이 적어도 아래를 보기가 편안해집니다. 다만 경사각을 크게 한다는 점은 주변부의 왜곡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주시고 3, 4일 이후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지러움이 크거나 아직도 근용부가 불편하다면 재교정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챕터, 재교정입니다. 재교정에서는 재교정의 필요성 그리고 누진 다초점 디자인 선정이 있습니다. 먼저 재교정의 필요성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어도 100%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도 구입을 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고 안경사의 역량을 위해 재교정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재교정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안경원에 대한 인식도 안경사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초점 렌즈 디자인 선정입니다. 피검자에게 알맞은 렌즈 디자인을 제공했냐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초점 렌즈는 하드 렌즈와 소프트 렌즈 디자인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장단점이 다릅니다. 하드 디자인은 원용부와 근용부의 시야가 넓어서 탁 트이고 시원한 느낌이지만 중간부에서의 도수 변화에 따른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소프트 디자인은 원용부와 근용부의 시야가 줄어든 느낌이지만 도수 변화에 따른 어지러움이 덜해져서 적응이 빠릅니다.
검한 후 달라진 도수 변화에도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누진 다초점 렌즈는 디자인과 높이 설계에 따른 어지러움이 더 있기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진으로 알아보았던 부분에 대해 정보가 좀 부족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원거리, 근거리 흐림과 어지러움 등을 상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석을 한 후 피검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장단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교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드 디자인에 적합할 줄 알았던 분이었는데 적응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피드백이 좋지 않다면 소프트한 디자인으로 수정을 도와드리는데 하드 디자인의 장점인 원 근거리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어필해 드리고 전체적인 어지러움에 대한 부분과 교환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OH의 수정, 누진 때의 수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모두 장단점을 꼭 인지시키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초점 렌즈 항상 정답이 없는 렌즈라 완전 정복을 하기 어려운 렌즈입니다. 하지만 정답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들 모두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안경사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